뭐? 군인한테 3,000원을 더 내라고? 야! 중령이야! 잘 들어라! 너희들 나라 지키느라 춥고 배고프고 인정 못 받고 억울 안 해! 애들 밥이라도 배불리 먹여보자는 거 아니야? 야 매니저! 앞으로 군인 오면 서비스 튀김도 주고 치밥도 주고 콜라도 주란 말이야! 알았어? 극하면 적자야. 이왕이면 애국이라는 좀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실패하면 적자, 성공하면 마케팅 아닙니까? 이게 기본 구성이야. 빨리 먹어. 둘이 왔니? 빨리 먹어. 자, 오늘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성 신규 공무원 군복무 의무화를 제한하겠다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전역장교에게 2천만 원 학비 지원도 하겠다. 좋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단순하게 공무원 모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봅시다. 자, 여기서 어떤 거냐?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 그러나 단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 예외를 두겠다. 이 말은 내가 경찰, 소방을 가고 싶은데 군대를 못 가는 친구들도 있죠. 병영 생활이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아토피가 심하다던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군을 못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경찰, 소방을 못 가는 건 아닌데 군에 가긴 좀 어려운 친구들은 예외를 두겠다. 하지만 이제 여성들도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직렬이 이제 여러분들 뭐냐면은 교도소에서 교도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남녀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하게 하겠다. 이것을 의무화하겠다. 라는 건데, 자,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 이것도 플러스 군무원도 포함해야 돼요. 군무원들도, 여군무원들도 군대를 가야죠. 그렇잖아.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직렬, 군무원. 그러면 군무원들도 따지고 보면은 군대를 가야 되는 건가? 여군무원들도 이제부터는 미필을 못 받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아젠다를 던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것을 이제 한번 띄움으로 해서 남녀 갈등을 조장한다 그런 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여성의 병역의 의무에 대한 책임,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조금 해야 한다 라는 것에 이제 중요한 이슈를 띄워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100% 이렇게 된다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절대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이제 남자들로만 나라를 지키기에는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이제 출생아 수가 이제 20만, 그 밑으로 이제 10만으로 떨어질 텐데 이 책임을 이제 남성들에게만 주는 것은 좀 어렵다 라는 것을 이제 띄워놓고 하나의 이슈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조금 축소해야겠죠. 이런 것을 단순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띄워놓고 여러 협의가 나오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걸 무조건 갈라치기로 본다 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면 중요한 이슈를 꺼내왔다, 누군가는 이야기할 만한 내용을 꺼내온 것은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에서 복무한 호봉은 그대로 인정하게 해주고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해주겠다. 장교나 부사관은 복무가 기니까 복무가 짧은 병사로도 근무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군인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추가 설치해서 중학교도 설치하겠다. 이게 안에 이제 캠프화 안에 제가 들어가는 내용인데, 캠프화 안에 이러한 학교들이 들어가게 되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동부전선에 있는 춘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용인, 이작사가 있는 해군 창원 이쪽에도 내가 하겠다. 군 자녀들의 기숙형 중고등학교 설립하겠다. 이거보다는 차라리 캠프화를 해가지고 그 안에 학교를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2만 명 정도의 군 간부에게, 저는 이거는 장교라는 프레임보다는 간부, 오히려 장교들은 대학을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학비를 필요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부사관들이 낫죠. 부사관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지방 국립대 정도나 그런 쪽으로 무시험 입학으로 시켜주고 졸업 여건을 올려서 졸업을 안 시키면 됩니다. 일단 지금 지방 대학교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 국립대도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지방 국립대 정원의 시험으로 합격을 하고, 아니면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는 자격을 좀 많이 열어줘서 들어오게 한 다음에 못 나가게 하면 되죠.
졸업을 안 시켜주면 되지. 졸업 요건을 기존 4년제 국립대 수준으로 맞춰놓은 다음에 들어오는 건 나라에서 입학시켜줄게. 하지만 졸업은 네 능력으로 하는 거야. 하지만 그 등록금 나라에서 지원해줄게. 차라리 부사관들에게 이러한 여건이 더 필요해요. 장교들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 학비 취득 글쎄요. 별로 그렇게 큰 이슈라고 볼 수 없겠다. 차라리 이거보단 부사관이 나을 것 같다. 부사관으로 한다면 정말 괜찮죠. 아니 근데 국립대학교에 무시험 입학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졸업을 안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졸업을.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보다는 사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것이 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여성들도 병사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너네들 군 가산점 받고 싶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들어가고 싶어? 군 가산점 받고 싶어? 그럼 너네들도 병사로 지원해 라고 군 가산점제를 차라리 만드는 것이 저희 남녀 갈등을 더 안 만드는 것이라고 좀 보는데, 지금 이 이슈는 확실히 남녀 갈등을 만들 수도 있는 내용인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군 가산점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등 직렬에서 군 가산점제를 높인다면, 그러면은 그럼 여군들은 못 가잖아요. 여자들은 못 가잖아요. 그럼 너네들도 와. 여자들도 모병의 길 열어줄게.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그게 좀 낫지 않았을까. 군 가산점제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남녀의 체력 기준은 없애야 됩니다. 저는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또 필요한 것이, 지금 전투병과 있지 않습니까? 전투병과는 전투병과의 체력검정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남군과 여군의 체력검정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우리는 전투병과 보병소대장의 체력을 원하는 거지 남군소대장의 체력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군소대장의 체력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군과 여군의 체력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심지어 여군 체력검정 기준보다 남군 군무원 체력이 더 좋아요. 그럼 만약에 전시에 싸워 나가야 되는 여군 소대장인데 옆에 체력이 더 좋은 남 군무원이 있다. 그럼 내가 지휘관으로서 그럼 누구에게 더 임무를 주겠습니까? 내가 저기 존나게 뛰어가야 돼요. 뛰어가서 점령을 해야 돼. 근데 옆에 보니까 체력이 좋은 군무원, 그 보통 체력의 A 군무원이 있어. 군대를 갔다 왔어. 분대장 출신이야. 옆에 있는 소인데 여군이 있어. 근데 체력이 여군 수준이면 남군 군무원보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군인이 군무원보다 체력이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체력검정 기준도 이제 전투병과로 나눠야 돼요. 보병 기준, 포병 기준, 병과별로 나눠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여성은 군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사실 평등이라고 봐요. 이게 더 먼저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전투근무 지원, 이런 비전투 분야에서는 체력이 일정 수준만 되면 되죠. 일정 수준만 되면 거기서는 임무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곳에 여군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여군 여자라도 할 수 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여자들도 할 수 있다. 걸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자꾸 여자들을 다 받아주면서 무분별하게 됐는데, 사실은 전시로 봤을 때 절대 여군들이 전선에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전을 봐도 여군들이 앞에서 전선에 싸우지 않아요. 후방에 저격수 임무 수행을 한다거나 전투근무 지원을 해주는 거지, 전선에서 전방에서 총 들고 뛰어다니는 거, 그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을 맞춰서 그 기준을 넘는 사람들은 충분히 거기서 임무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 왜? 나 남군만큼 체력 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절대 여러분들이, 여자들이 크로스핏 10년을 한 여자들이 크로스핏 1년을 한 남자보다 근력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파워나 순간적인 드는 힘이나 미는 힘, 당기는 힘은 아무래도 신체적 그 차이를 이겨내지 못해요. 절대 이겨내지 못해요. 아무리 운동을 철저하게 하더라도. 물론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죠. 저 태릉 선수촌에서 운동하는 레슬링 국가대표 정도는, 그런 사람들은 남자들보다 체력이 뛰어나죠. 일반 남성들보다 거의 넘사 수준으로 뛰어나죠. 그런 건 예외로 두고 일반적인 여성이 절대 남자들의 체력 수준을 이길 수 있다?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거부터 우리가 조금 다듬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여자들이 군대 와. 그럼 너희들한테도 이거 교정, 직렬, 경찰, 해양경찰, 소방에 시험 볼 수 있게 해줄게. 똑같아요. 저기서도 동등한 평가로 그들을 받아줘야 경찰이 임무 수행하러 뛰어들어갔을 때도 체력이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강도 만나는데 의도가 맞을 거예요? 물론 테이저건이나 총이나 그런 걸로 제압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가 않죠. 체력 수준은 그 이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필요한 곳에서 써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배 타는 거. 해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를 타지 않습니까? 전투기는 전투기 안에서 G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면 돼요. G 테스트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압력, 흑! G 테스트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뭐야 그거 원심기 돌려가지고 G 테스트 하잖아요. 그 테스트를 버틸 수 있는 친구들은 전투기 조종사 해도 돼요. 항공도 그 체력에 문제가 없이 내가 전투기 조종사 잘하고 한다. 문제 없어요. 하지만 뛰는 병과 뛰고 내가 호흡이 되고 근력이 들어가는 병과에서는 당연히 구분을 해야 돼요. 공병도 그렇습니다. 공병도 장비를 들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포병들도 포를 들고 이동을 하죠. 그러한 몸을 쓰는 병과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더 먼저가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과연 여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군이 안타깝지만 우리 군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군의 입장은 뭐냐면은 우리 여군이 군에 들어오는 거는 남군이 가지고 있는 시설에서 여군 온다고 그냥 가림막 쳐놓는 수준밖에 안 돼요. 사실 여군이 온다고 숙소 없는데 야 김하사 너 내려와. 예? 김하사 방을 빼고 거기에 여군 수도 넣은 다음에 거기다 가림막 쳐서 여군 수도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마라. 그런 수준이에요. 여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간부들도 그렇고 병사 생활관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슬슬 논의를 꺼내서 여자들도 병사로 올 수 있게끔 준비는 해야죠. 자, 근데 저는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전투 모병제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한번 해볼 때가 됐다. 전투 모병제 이거 갖고 참술이랑 홍콩에서 엄청 싸웠는데 이거 갖고 논쟁이 엄청 많았어요. 참술이랑 영소리 말도 대부분 맞는 말도 있고, 저는 영소리 말도 리스펙하고 뭐 그랬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 전투 모병제 이제는 남자들도 전투 모병제를 할 때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투의 일선에 있는 친구들, 특공, 수색, 그 다음에 GOP, GP, 그 다음에 함정에 타는 친구들과 그 다음에 전투 근무 지원할 수 있는 친구들, 여기에 있는 여자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전투 근무 지원. 그러니까 여기는 전투하는 인원들이 아닙니다. 우리 부대에도 행정 업무가 있고 보급이나 뭐 군수품이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비전투 분야. 거기에 전투 근무 지원 병으로 들어가는 친구들과 전투 모병, 전투를 해야 되는 친구들, GOP, GP, 함정, 그다음에 뭐 방공, 거기에 근무 쓰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따로 뽑아서 대신 거기서 이제 금액이 확실히 달라져야겠죠. 페이가. 그리고 전투 모병제는 뭐 근무가 18개월로 하고, 비전투 분야는 뭐 20개월, 24개월로 한다던가 차등을 두고, 그 다음에 전투 모병제에서 이제 나중에는 외국인 친구들도 받아줄 수 있는 그 전투 모병제도 우리가 좀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거기 전투 모병제 나온 친구들은 확실한 대우, 아까 말했던 뭐 지방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 때, 뭐 지방국립대학교 들어갈 때 무시험으로 들어간 다음에 졸업 기준을 높여서 졸업을 시킨다던가, 그리고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뭐 면제를 시켜준다던가, 그리고 그 GOP 근무 쓰는 친구들은 뭐 페이를 한 최소한 250 수준 아니면 뭐 300 수준까지 맞춰줘서. 근데 외국인 친구들이 전투 모병을 온다 그러면 영주권 정도, 영주권을 줄 수 있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너무 사람이 없어. 이거 심각해요. 여러분 지금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그 출산율을 가지고 또 걔네들이 나중에 결혼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는 준비를 해야죠. 이제 외국인들도 받아들일 준비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250에 300이면은 아무도 지원 안 할 것 같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징병은 유지하는 거예요. 징병이 있는데 해병대처럼 모병이 있는 것 뿐이에요. 해병대 간 친구들이 정말 해병대 원해서 갔냐? 징병인데 이왕 갈 거 해병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징병제는 살려놓고 전투 근무 지원의 병사들은 살려놓고, 야 어차피 군대 가는데 너 GOP 가서 고생해서 돈 더블로 받고 나중에 그거 받은 다음에 나중에 대학교 들어갈 때도 너 지원금 받고 등록금 받을래? 아니면 그냥 전투 근무 지원으로 가서 조금 몸은 편하게 있을래? 하지만 거긴 24개월이고 전만 가면 18개월이야. 짧아.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받아. 그래도 전역하면은 거기다가 너한테 막 대학교 등록금이랑 무시험 입학으로 갈 수도 있어. 그 너네 그 정복도 나와. 정복도 나오고, 너는 좀 이렇게 뭐 어디 가서 군대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저 전투 모병 갔다 왔습니다. 전투 모병 몇 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선택. 그러면 선택한 친구들은 우리가 모병으로 왔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혹독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징병으로 온 친구들에 대한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뭐 힘들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너 힘들어요, 나 하기 싫어요, 못해요. 아 그래? 그럼 애들이 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억지로 군대 왔는데, 내가 지금 남자라는 이유로 군대 왔는데, 그러한 부담과 그러한 내용들 우리가 다 들어줘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모병이 된다면 너 꼬아 나가. 너 우리 부대 필요 없어. 너 열심히, 물론 그렇게 되면서 가혹행위나 그 은폐하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가겠지만, 꼬아 나가. 훈련소에서부터 애들 말 안 들어? 너 열심히 안 해? 훈련 제대로 안 해? 나가. 너 전투 모병으로 가. 너 징병으로 가. 여기는 너네 같은 오는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친구들이 모인다면 더 군대가 또 발전되겠죠. 지금 사실 군은 너무 징병 때문에 망가졌어요. 너무 매우 망가졌습니다. 그 징병이라는 그 틀 하나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계속 맞춰줘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발전 방안은 너무 많죠. 근데 이제 여자들도 우리가 사람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 전투 근무 지원으로라도 와야 된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또 여기다 플러스로 해서 진짜 우리 군을 위한다면 안전 교육을 좀 만들어야 돼. 안전 교육. 안전 아니면은 안보. 안보란 말은 너무 세다. 안전교육이라는 걸 만들어서 안전교육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전시의 대피요령, 전시의 동원령, 전시의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 자, 여성의 국방의 의무가 없다고 했을 때 위헌 판결이 났을 때 왜 여자들은 군대 안 가느냐고 위헌 판결이 났을 때 어떠한 말을 했느냐? 전시의 여자들도 통제를 따른다는 거야. 아니, 전시의 대한민국 국가의 통제를 안 따르는 사람이 있어? 전시의 여자들도 통제를 따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 거잖아. 대법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들만 군대 가는 거는 위헌이다라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래.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한테 있대. 그 이유가 전시에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분 개소리야. 말도 안 되잖아. 그럼 우리가 중고등,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교육에서부터 안전 수업이라는 걸 딱 만들어서 우리가 세월호 때도 있었지만 세월호 같은 사건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 것인가, 대구 지하철 사건 났을 때 지하철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 것인가, 그 위기탈출 넘버원처럼 애들한테 교육을 해야 돼. 일본의 그 자전거 교육 아십니까? 일본에 그 자전거 타다가 차 교통사고 나는 거 애들 막 보여주잖아요. 막 니네 앞에 안 보고 가면은 차 부딪히고 막 그 스턴트맨들이 막 보여주고 애들 교육한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 지진이 났을 때, 대한민국도 지진이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지진, 그 다음에 뭐 지하철 불, 버스에서 불났을 때, 뭐 건물이 무너질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위기탈출 넘버원처럼 빡세게 교육을 하고 전쟁이 났을 때 그 사이렌도 교육할 때 알려줘야 돼. 왜? 전시국가잖아. 전시국가잖아. 그러면 사이렌 번호 이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 화생방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생방 소리에 되나 깃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대한민국 교육에는. 그럼 도대체 세월호 이후에 그 수많은 예산을 받아서 세월호 그 추진단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내가 만약에 그쪽의 부모였고 내가 만약에 그 유가족이었다면 다시는 우리 아이들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교육에서부터 그 어른들의 말만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학교에다 요구를 하고 그 교육 개편을 해서 빡세게 얘기를 해야죠. 요번에 이태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이태원 사건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계속 큰 사건이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계속 시간표에 반영을 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되어 있지 않은 여자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지. 전쟁이요? 평소 학교 교육기관에서 전쟁의 위협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교육을 전혀 안 하니 이게 정교조부터 이제 빨갱이 새끼들이 있는 거지. 내가 또 정교조에 빨갱이가 분명히 있다. 왜? 바보 멍청이를 만들어놨어. 애들을 전쟁에서도 멀어지게, 생명의 위협에서도 멀어지게 바보 병신으로 만들어놨어. 넌 소중해. 너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야. 라는 생각으로만 그냥 아이를 키우다 이렇게 오냐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전쟁이요? 해버리는 거야. 그거 남자들이 대한민국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전쟁은 남자들만 하는 그런 전용으로 된 것처럼 대한민국 지금 이 휴전국가에서 내가 부터 정교조부터 이게 문제가 있다. 선생님들 이 정교조부터 이 뿌리박히기 옛날부터 교육을 무너뜨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무너지는 거. 군대도 간첩이 있듯이 군인들도 간첩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 간첩 분명히 있단 말이야. 간첩이 없이 이렇게 대한민국 망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학교 교육에서부터 교육을 좀 살려놓고 학교 교육에서부터 군을 교육을 살려놔야 그래야 애들이 군인에 대한 고마움도 아는 거야. 왜?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군인이 날 지켜주는구나. 지금 군인 보면 뭐야? 군인 아저씨, 우리 동네에서 시끄럽게 훈련하는 사람들, 학교에서부터 그러한 안전교육 안에 전쟁이라는 위협을 알려줘야 그래야 군인을 봤을 때 저 전쟁에서 나를 지켜주는 분들, 우리 군인들 좋은 분들, 고마운 분들 이라는 마음이 생길 텐데 군인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 전투복 입고 남자들 그거 가는 거? 개고생하는 거 그거? 군캉스 어디서 인터넷에서 배운 그 이상한 단어를 쓰면서 이 새끼들이 이상해지는 거지.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안 하니까. 학교에서부터. 그러니까 똑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다른 영상에서 정훈교육이 왜 필요한가, 왜 정훈교육에서 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저기를 알고 나를 알아야, 저기를 알아야 나도 발전시킨다는 얘기 했던 것듯이 전쟁의 위협과 전쟁을 알아야 아이들이 이제 군인에 대한 동경심도 생기는 거예요. 왜 군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 군인 국군에 날 때 태권도 하는 서커스단. 군인 그 비 오면은 흙 쓰는 아저씨들, 태풍 오면은 그 벼 쓸러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만 우리 대한민국이 특수인력사무소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갑자기 왜 여기까지 왔지? 아무튼 여자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학교 교육에서도 제대로 교육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캠프화가 돼야 여군 생활관을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이것을 꿈꾸려면은 여군 생활관을 따로, 병사 생활관하고 따로 만들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캠프화입니다. 캠프화. 그리고 우리들은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자들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면 너는 전투병과의 기준을 뚫고 올라와. 그게 아니면 여자들 할 수 없어. 아니, 여자가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너가 못하는 거야.
그럼 여군 체력 검정 기준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병가별로 체력 기준을 만들어 놓고요. 여군 생활관 따로 동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여군 전용 샤워장, 여군 전용 목욕탕, 여군 전용 시설을 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으면 오히려 관리하기도 쉽고 사고가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화가 좀 이제는 좀 필요하거든요. 캠프화가. 캠프화하면 원래 부대에 있던 지역들은 유령도시 될 것 같다. 근데 이미 되고 있는 걸 어떡해요? 아니, 어딘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일단 우리 군이 축소가 되고 통폐합이 돼야 돼요. 지금 안 돼요. 전혀 돌아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억지로 지켜내기 위해서 이 울타리 안에서 과거에는 100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면 지금은 40밖에 없어. 40밖에 없는 수준이에요. 이걸로 40으로 지금 부대가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제가 사관학교도 통폐합 관련해서도 얘기 한번 했었죠. 이제 우리 군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장교 저는 여성 징병제 기초군사훈련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성 징병제도 여기서 보면은 다시 또 얘기를 하자면 이게 우리가 또 선행돼야 될 게 전투 모병제와 비전투 전투 근무 지원 병을 따로 만드는 게 좋은 점이 그러면 똑같이 갈 수 있다니까요. 여군들도 전투에 쓸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여성을 징병하자 이렇게 한다면은 되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제 남자들부터도 전투 모병과 그냥 일반 병 전투 근무 지원 병을 구분을 해가지고 전투 모병 인원들한테 돈을 몰빵해야 돼. 지금 전투 징병으로 온 친구들 월급을 한 150으로 스톱하고 전투 모병으로 나가 있는 친구들한테 월급 한 250 줘야 돼요. 얼마나 힘든데 전방에 나가 있는 친구들은. 전투 모병들. 그러니까 징병을 없애면 안 돼요. 징병을 없애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큰일 나요. 징병을 없애면 절대 안 들어와요. 누가 들어오겠어. 특히나 돈 많은 애들은 절대 안 들어오지. 가난한 사람들 전유물이 될 거예요. 바꿀 게 뭐 한두 개가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징병을 살려놓고 징병 안에 모병을 전투 모병이라는 더 좋은 시스템, 더 돈을 많이 주고 더 대우가 좋은 같은 징병이지만 징병 아닌 모병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이 맞고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을 징병하되 그 먼저 전투 모병이랑 그 전투 근무 지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군들도 선택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여자들도 체력이 좋고 그 다음에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도 전투 모병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애들은 징병으로 가는 거야. 근데 여자들이 왜 우리도 갈 거야 떼떼 한다. 와 올 수 있어. 여자라고 못한다 그게 아니야. 너가 못하는 거야. 야 이거 기준이 여자 남자 있어? 없어. 네가 못하는 거야 라고 가야 된다니까. 전투병과에 지금 그렇게 바뀌어야 돼. 너무 지금 우리 군이 스윗 군대라서 여군들은 야 여자들 그거 못할 체력이 여자들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 하지만 보병의 여군들이 있잖아. 그럼 보병의 같은 기준으로 가야지. 같은 기준으로 가. 나중에 그래 중위 대위 때까지 내가 됐어. 근데 결혼해서 애 낳고 보니까 못 따라와. 그럼 이 친구 전과 해줘야지. 전과 해줘야 돼. 이런 친구들은.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전과. 그 비전투병과에서 혹시나 체력이 되고 하고 싶은 애들은 전투병과도 오고 그 다음에 장기가 된 친구들은 소령까지 보장을 해주고 육군도 전과 해줘야지. 소령 됐는데 애 낳고 여자들은 애 낳고 하면 몸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체력이 못 따라올 수 있어. 그래 그럼 외모차게 내보낼 수는 없잖아. 그럼 전과를 해줘야지. 비전투병과로. 오히려 비전투병과에 있는 체력이 좋은 친구 다시 올라와도 되는 거고 생각이 바뀌면 다시 뭐 보병 쪽에서는 더 페이를 줘야지. 훈련 나가고 뛰는 친구들한테는 훈련 수당이나 더 페이를 줘야지. 그러니까 남자는 전투, 여자는 비전투 그게 아니라 그냥 모든 기준을 전투와 비전투로 나누고 거기에 실력이 되는 친구들이 가서 실력이 되는 친구들한테는 더 우리가 페이를 몰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투 모병제가 돼야 된다고 봐요. 전투 모병제. 그래 전투 모병제가 돼야 전투 일선에 나가는 친구들이 하기 싫어? 가! 그게 된다니까? 첩보나 요위남살 특작부대 여성이 어울리는 거는 그만 체력이 돼야 어울리는 거지. 체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어울려요? 아니, 체력이 돼야 특작부대를 하지. 체력이 안 되는데 무슨 특작부대야. 여성이 비전투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자들은 왜 전투병과 안 넣어줘요? 아니라니까. 넣을 수 있어. 네가 못 들어온 거 네가 전투병과 기준을 네가 못 넘었으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자들도 할 수 있는 데를 해요. 근데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징병을 하잖아요. 그리고 랜덤으로 보내잖아요. 큰일 난다고. 소대장님 K2가 무겁습니다. 전방에 가서 여군들이 행군하는데 소대장님 저 K2가 너무 무거워요. 운동 한 번도 안 해. 여자애가 와가지고 목에 여기 뭐야 여기 저 여기 무거워서 목이 다 쓸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괜찮아? 저 K2 무거워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나중에 걔가 사진 찍어가지고 K 인간 학대했다고 여기 막 빨갛게 멍들어 있는 거 사진 올리고 응?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K2 무거워가지고 온몸이 다 쓸렸어. 사진 찍어서 올렸더니만 학대라고 우리 딸 학대시켰다고 그렇게 인터넷에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제 소대장이 K2 드는 거야? 남군이 K2 2개 들고 가는 거야 이제부터. 그렇게 야 무거워 영창 보낼 수 있어? 징병인데? 안 된다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단순하게 그냥 받아주면 안 된다니까. 기준을 정확히 만든 기준을. 그러니까 전투 모병이랑 그걸 먼저 나눠야 된다니까.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눈에 뻔히 보이는데? 만약에 총 맞았어 남군이 소대장님 도와주십시오 막 그러고 있는데 내 옆에 전우야 어떡해?
이러고 있어가? 내 체력이 안 되는데 얘 어떻게 끌고 갈 건데? 어떻게 끌고 갈 건데? 안 된다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근력이라는 것이 남자들은 그나마 이 미니멈 근력이 있는데 여자들은 운동을 아예 안 하는 애들은 그냥 지 가방 하나 못 드는데 뭘? 아예 안 된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여자들도 군대 가 물론 그럼 좋지. 내가 괜히 아까 여자들 김상호가 여성 징병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선순환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뒤에 있을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먼저 이 제도를 보완해 놓고 부르자는 거야. 그럼 또 여기다 대고 남군 언제 준비가 됐냐 이런 식이 하면서 얘기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생각을 내가 안 하자는 게 아니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김상호가 또 여성 징병 반대하고 딸이 둘이나 있어도 아들도 있어. 나도 아들 있다고. 우리 딸 군대 가면 보내야지 뭐. 보낼 거예요. 군대 가라고 하면 당연히 더 열심히 운동시키고 야 군대 가면 잘해야 된다 얘기하겠지. 아빠 쪽팔리게 하지 마라. 니네 아빠 캡틴 김상호라고 하면 대회장 이사키 보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가라 하겠지. 가서 요거도 먹게 아빠 창피하게 하지 마 이렇게 하겠지. 근데 그러한 선제 조건을 먼저 하지 않고 그냥 보내면 그럼 여러분들 가 있는 사람 더 피곤해진다니까. 더 힘들어진다고 더. 학군 여생도들도 힘들다고 군장 총기 못 들겠다고 절반 이상은 나가는 게 현실인데 병사 쉽지 않을 겁니다. 기읍기읍. 우리가 여자들을 단순하게 군대 안 가니까 너네들 가 그냥 우리가 정말 현실로 바라보고 그 생물학적 차이를 당연히 이해하고 보면은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자살행위야 자살행위. 그냥 여자들 그냥 다 땡겨온다? 자살행위 하는 거야 진짜. 우리 군에 여자들이 뭐 의지가 있으면 된다? 의지가 있으면 되겠지. 그거는 정말 원해서 온 애들. 장교 부사관으로 온 과거의 애들은 정말 자기가 원했고 체력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 멘탈이라도 잡혔잖아. 내가 해야 된다는 멘탈 정신력이라도 있잖아. 근데 그냥 여러분들 징병해버리면 이거 정신력도 없지 체력도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성적 우수자를 부상한 장교로 추가로 훈련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성적 우수자라기보다는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자, 과거에 잠깐만 이 부분은 좀 이따 잠깐 하고요. 제가 할 얘기가 또 있었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여군 어땠습니까? 과거의 여군 봐봐. 과거의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6.25 전쟁을 겪고 수많은 대침투를 경험했어요. 다시 수많은 북한의 북괴의 도발 그리고 간첩들이 넘어오면서 수많은 대침투 작전을 했습니다. 대침투라는 게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크게 침투하는 게 아니라 맞들 대자입니다. 침투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뜻이에요. 대침투란 뜻이. 좀 오해하는 대기동 작전이라고 하면은 엄청 크게 기동 작전 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대가 맞들 대자예요. 한자로. 그러니까 북한이 침투하는 강릉무장 공비나 수많은 공비들이 침투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잠수함 타고 넘어오고 걸어서 넘어오기도 하고 막 스쿠바 타 넘어오기도 하고 그걸 방어하는 훈련 그거 방어하는 우리가 실전 경험도 있었고요. 월남전이라는 실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죠? 그것을 경험한 세대들은 여군을 전투병과에 넣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군이라는 병과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뀌게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때 여성 인권이 좀 신장되면서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이희호 여사가 또 그 약간 여성부를 만들어낸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군에 대한 입지가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여군들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여군들 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여군들은 정말 할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 여군들은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아이도 출산하면 안 됐어요. 그랬던 여군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 여군들이 오히려 지금 남군들보다 체력이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일반 병사들보다. 그때는 보통이 아니었으니까 여군분들도. 근데 전투 일선에 넣지 않았다면 전투 일선에 넣지 않았어요. 물론 공수부대에 707 그 여군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막 전선에 뛰어들어서 싸우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야. 말 그대로 아까 여군들이 뭐 약간 그런 첩보 영화 나오듯이 그렇게 여군들 작전에 필요한 인원들만 키웠던 거지 그들이 전선에서 싸우는 이왕 이준석이랑 토론할 그런 거 그림을 그리지 않았단 말이야. 같은 대형... 아무튼 우리 6.25나 월남전을 경험한 세대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에 여성인권 신장이 되면서 여자 여군들에 대한 대우가 좋아지고 맞아 대우가 좋아지는 건 맞죠. 좋아지는 건 맞지만 전쟁이라는 거 생각해 봤을 때는 총알이 여자 남자를 피해간다는 게 아니죠. 피해가지가 않아요. 공평해요. 죽음의 앞에서는 공평한 거고 총알이 날아가는 건 공평하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 기준이나 그런 건 당연히 동등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비전투 병과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비전투니까. 뭔 얘기가 얘기겠지? 아무튼 여군들은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여자 숫자 늘어나고 좋은데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할 수 없잖아. 여군 소대장이 남군 병사들 지휘를 못 하잖아. 전시에 어떻게 지휘를 할 건데 그 총탄이 넘나드는 그 엄청난 체력 소모와 피로가 쌓이는 그곳에서 근력이 안 되는 사람이 정신력이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체력이 안 되면 지휘를 못 해요. 체력이 그 중요한 거야. 엄청 중요해. 뭐 요즘에는 전쟁 나면 뭐 드론 쏘고 뭐 그 총 체력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체력이 없으면 판단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거조차 안 돼요. 정신력이 없어요. 멘탈이 깨지는데 체력이 가장 우선 1번이 1번.
그 아까 뭐 싱가포르식 징집 인원 중에 성적 우수사를 장교 부사관으로 추가 훈련시키는 거 얘기하셨는데 대한민국에도 뭐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부사관들은 성적 우수사를 시켜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적 우수사를 부사관으로 시켜줄 수가 없어요. 왜? 성적 우수사가 부사관을 시켜준다? 성적 우수사를 장교로 임관시켜주면 걔 어떻게 할 것 같아? 싫어요. 제가 왜 장교로 가요?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사관으로 시켜줘? 싫어요. 제가 어떻게 4년 동안 부사관을 복무해요? 이해가 되시죠? 대한민국은 좀 다릅니다. 만약에 부사관으로 가면 페이가 확 높아지고 의무복무가 뭐 동등한 조건이면은 애들이 고민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부사관으로 들어가는 거는 문턱이 없어요. 오히려 똑똑한 친구들은 부사관으로 안 가죠. 바보 병신 저 부사관으로 왜 들어가 4년 동안 하는데 장교로 못 들어가 힘들게 고통받는데 책임만 지고 별로야. 빨리 18개월이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그게 안 되죠. 하지만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제 영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준석이 형이 내 영상을 좀 봐야 돼. 김상호가 만든 여러 가지 영상이 있거든. 장교 만드는 거. 야 좋다 준석이 형. 여러분들 제 영상 중에 소개 하나 시켜드릴게요. 자, 제 영상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쭉 보시면은 K 군대의 구원자라는 영상이 있어요. K 군대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 사관학교 장교들 모집이랑 그 다음에 간부사관 제도에 대한 변형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 영상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간부사관을 어떻게 뽑는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 장교 부사관, 병사 부사관들 중에 우수자원들을 사단에서 군단에서 경연대회를 해서 지금같이 쓸데없이 군가 경연대회하고 이상한 무슨 정신전력 경연대회에서 개지랄 떠는 게 아니라 장교를 뽑는 경연대회를 하는 거예요. 최정의 전투 요원을 뽑는데 그 친구들을 장교로 임관시켜주는 겁니다. 병사나 부사관들 중에서 소위로 장교 되자마자 바로 장기 복무가 가능하고요. 바로 장기 복무 시켜주고 그들한테 장기가 되자마자 학력이 모자란 친구들은 바로 국립대학교로 여러분들 유탁교육 보내주는 거예요. 국립대학교로 유탁교육 유탁교육 갔다 와서 유탁교육 교육 기간에도 방학 때마다 훈련을 받습니다. 학군단처럼 장교들이니까요. 나라 돈으로 월급도 받아가면서 4년제 대학교를 나오고 국립대학교를 나오고 하게 먹고 자고 쓰는 거 개인이 하는 거죠. 사관학교보다 돈이 조금 듭니다. 돈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훈련도 충분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이 사단 대표로 임관하는 거죠. 나는 20사단 소위야. 그럼 사단장이 그 친구들 관리하는 겁니다. 나의 스승이 사단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육사보다 더 끈끈한 인맥이 생길 수도 있겠죠. 왜? 사단에서 많이 뽑아야 3명, 4명만 뽑으면 됩니다. 4명, 아니 5명, 아니면 군단급에서 10명. 정예 요원 뽑힌다. 애들 목에다가 꽃 걸어주고 퍼레이드, 군단 퍼레이드 한번 하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대한민국을 지켜낼 소위들이다. 우리 7군단을 대표하는 소위들이다. 하고 목걸이하고 퍼레이드 한번 하고 헬기 한번 타고 한번 태워주고 그 상태로 그대로 국립대학교에 유탁교육 보내줍니다. 얘네들. 그죠? 슈퍼스타 K처럼 장교를 뽑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나중에 어떤 자부심을 가질까요? 나는 우리 군단의 대표야. 나는 7군단 대표 장교야. 그러면 군단끼리 정예 장교를 만들어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할 겁니다. 그 경쟁을 뚫고 올라온 장교들? 그 친구들이 육사보다 못날까요? 제가 영상에서 말했지만 3사관학교 저 한사 출신이나만 3사관학교 이제 폐지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지금 문턱이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장교들을 만드는 것보다 국립대학교에 4년 동안 유탁교육 보내주고 우리 선발한 다음에 4년 동안 유탁교육 보내주는 게 돈 훨씬 더 안 듭니다. 걔네들한테 품위유지비를 생도 품위유지비 주면 돼요. 등록금 공짜로 해주고. 왜? 먹이고 재우고는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자기 품위유지비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지방 공립대로 보내놓고. 하지만 졸업은 철저하게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진짜 여러분들 엄청난 장교들의 질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자부심도 생길 거고. 아무튼 제가 생각한 게 출신도 좀 없애야죠. 이제 장교들도 사관학교랑 과정을 2개로만 만들어야 돼요. 사관학교, 그다음에 사관생도, 그다음에 사관후보생 2가지 제도로만 가야 돼요. 3사관학교를 없애고 3사관학교 부재 6사로 옮긴 다음에 통폐합해서 육군사관학교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육군사관생도, 육군사관후보생 2가지로만 가야 돼요. 과거에는요 그렇게 했어요. 과거에는 장교 후보생만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학군 학사 각각의 반지 색깔이 다르죠. 과거에는 장교 반지는 하나였어요. 빨간 색깔. 그러니까 통일이 돼 있어요. 물론 사관학교와 비사관학교, 사관학교 후보생 출신 다른 점은 있었지만 기껏해야 2개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너무 많아요. 물론 많으면 좋은 점 견제한다? 웃기지만 견제도 안 됩니다. 정말로 견제도 안 돼요. 사실 하나의 독점입니다. 육사의 독점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육사와 그 다음에 육군사관 후보생 같은 곳에서 같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같은 교관한테. 생도들이 방학기간 동안 휴가를 나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 그 친구들 후보생들 와서 교육을 받고 후보생 교육이 끝날 때쯤 생도들이 방학에 복귀하면 교류 행사도 가지고 그리고 같이 임관하면 됩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교관에게 같은 곳에서 같은 장비로. 그러면 다르지가 않겠죠. 지금은요 학군, 3사, 6사 서로 배운 게 달라요. 서로 조금씩 달라요.
서로 교관이 달라요. 서로 아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군단도 지금 문제가 많고요. 일단 사람이 부족하니까. 일단 사람이 많아도 문제야. 학군단은. 왜? 수용할 수 있는 교관이 없어요. 너무 많아 인원들이. 자, 학군단의 교육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을 배우는데 대충 알려준 다음에 야 학교 가면 다 알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야, 야전 가면 다 배워. 여기선 그냥 이런 게 있다만 알고 가. 알았지? 장교들이 여러분들 지금 장교들의 수준이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교육을 못 따라가요 애들이. 중요한 건 교육을 댈 수 있는 준비도 안 되어 있어요. 학교가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시간이 없어. 거의 날림이야 날림. 거의 날림공사. 이거 거의 부실공사 수준을 넘었어요 지금은 우리 학군단 교육기관이. 그 장교도 숫자를 좀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장교도 숫자를 줄이는 게 우리 국군의 숫자를 줄여야 돼요. 축소해야 돼요. 결국 캠프화가 되고 인원들도 줄이고 장교들도 줄여야 돼요. 자꾸 누가 장교 얘기하다 보고 넘어갔는데 너무 할 게 너무 많아서 그거를 깨려면 계속 캠프화 얘기하는데 캠프하면 진짜 다 깨요. 깰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캠프화가 되면 그 캠프에 들어가고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훈련을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힘들게 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